안녕하세요. 백세톡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건강 드라마입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국밥집 하나만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 커다란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뜨거운 국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깨웠습니다. 앞치마를 질끈 묶은 여자가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기 조금 더 넣어야겠네. 국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시장 사람들이 뚝배기 영자라고 부르는 여자였습니다. 조금 지나자 시장 골목에도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반찬가게, 가게마다 셔터가 올라가고 익숙한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자야, 국물 냄새 맡으니까 배부터 고프네. 영자가 웃었습니다. 배고프면 와. 외상은 안 된다. 생선가게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독종, 공짜는 가족도 없다. 잠시 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대로 주세요. 금방 나갑니다. 영자의 손은 빨랐습니다. 뚝배기를 데우고 국물을 붓고 고기를 올리고 팔을 얹고 손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영자는 대답 대신 김치를 한 접시 더 내왔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요. 점심이 가까워질수록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하나 주세요. 여긴 특으로. 김치 좀 더 주세요. 영자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남은 찬밥에 김치 하나를 올려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빈 그릇을 씻기 위해 일어난 영자는 무심코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장화를 벗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은 검은 장화, 밑창에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밑창을 한번 쓸어본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신자. 이번 달만 넘기자. 장화를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찬밥에 김치야? 영자가 웃었습니다.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신발 하나 사세요. 영자는 봉투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됐다. 엄마 장화도 오래됐잖아요. 영자는 아들 주머니에 봉투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너 애들 학원비 났어.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 사이로 장화 밑창이 젖은 바닥을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국밥솥 뚜껑을 덮고 앞치마를 툴툴 털었습니다. 그때 생선가게 사장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물 막 끓였는데 커피 한 잔에. 영자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게 앞 작은 의자 2개. 둘은 잠깐 앉았습니다. 시장도 잠시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는 채소를 정리하는 소리, 생선을 손질하는 칼소리, 트럭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흰손자는 잘 크냐? 영자가 웃었습니다. 요즘 키가 훌쩍 컸더라. 말도 안 듣겠네. 쥐가 다 컸대.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맨날 바쁘지. 쉬는 날도 없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종이컵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때 국밥집 안에서 손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휴, 손님이다. 종이컵을 내려놓고 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젖은 바닥을 밟았습니다. MLS. 발이 아주 살짝 밀렸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식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영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 깜짝 놀랐네.
영자는 손님을 향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금방 해드릴게요. 손님이 자리에 앉는 동안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발끝으로 장화를 한번 비벼봤습니다. 조금만 더 신자. 다음 달에 바꾸자. 혼잣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뚝배기에 붓고 고기를 올리고 파를 얹었습니다. 조금 전 미끄러졌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 영자는 혼자 바닥을 닦았습니다. 물기를 밀대로 밀어내고 의자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불을 끄기 전 주방 한쪽에 벗어놓은 장화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게 불을 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 영자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가게로 향하는 시장 골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익숙한 걸음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 드르륵, 늘 같은 소리였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잠시 뒤 생선가게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하품을 하며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나보다 빨랐네. 영자가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다. 둘이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뒤 시장 골목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국물 냄새 좋네. 배고프면 한 그릇 먹고 가라. 외상되나? 안 된다. 골목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뜨겁게요. 영자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뚝배기를 올리고 국을 붓고 김치를 내놓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가게 안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 손님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허리가 말을 안 듣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가져다 바꿔드렸습니다.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앉아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휴, 훨씬 낫네. 영자는 웃으며 국밥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생선가게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입은 독한데 저런 건 잘 챙긴다. 영자가 흘겨보며 시끄러. 생선가게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성질은 죽어도 안 바뀔 기다. 가게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영자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생선가게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깐 나와봐. 영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상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떡집 사장 모두 둥글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인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상인회 단체 여행 가려고 인원 한번 받아보자. 작년처럼 바닷가 갈까? 아니면 산으로 갈까? 여기저기서 말이 쏟아졌습니다. 난 바다가 좋더라. 난 산. 회 먹으러 가자. 시장 골목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상인 회장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는? 영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난 안 갑니다. 벌써? 생선가게 사장이 웃었습니다. 아직 날짜도 안 나왔는데. 안 가. 왜? 영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국밥집은 누가 봐.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영자를 보며 하루 쉰다고 큰일 안 난다. 그래도 안 가. 영자 씨, 30년 동안 여행 한번 같이 안 갔잖아요. 이번엔 같이 갑시다. 난 여기 있는 게 편해. 상인 회장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바뀌면 이야기해요. 영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영자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이 가자.
사진도 좀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놀 생각밖에 없냐? 놀려고 돈 버는 거지. 난 일 없다. 생선가게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갈 거냐?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솥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문 닫으면 마음이 안 편해. 밖에서는 다시 손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이요. 영자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국물을 뚝배기에 붓는 손은 오늘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야유회 간다며? 버스는 몇 대 빌리는데? 회비는 얼마래? 가게마다 여행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영자는 국을 끓이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선가게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청서는 냈냐? 영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간다니까. 한 번쯤은 바람도 쐬야지. 난 여기 바람도 좋다. 하여튼 생선가게 사장이 포기한 듯 나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여행 간다면서요? 영자가 국을 푸며 대답했습니다. 전 안 가요. 왜요? 국밥은 누가 팔아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하루 쉬어도 손님 안 도망가요.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안 도망가도 하루 공치는 거예요.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답네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영자는 가게 앞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멀리서 여행 신청을 받는 상인회장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를 다니며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상인회장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가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생각 바뀌면 전화하세요. 버스자리 하나는 남겨둘게요. 상인회장이 돌아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올해도 안 간다.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 둘이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영자야, 너도 이제 좀 놀 줄 알아야지. 일은 평생 해도 안 끝난다. 영자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영자는 국밥 솥 앞에 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국 끓이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자. 노래방도 가야지. 회도 실컷 먹자. 시장은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지만 국밥집 안은 늘 똑같았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뚝배기에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여행 생각은 벌써 영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는 야유회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밥은 누가 준비하지? 간식도 챙겨야지. 이번엔 관광버스가 새 거라더라. 시장 사람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들뜬 표정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국만 끓였습니다. 그날 오후 생선가게 사장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여행 가는 날 내 가게도 좀 봐주라. 영자가 웃었습니다. 내 가게도 봐야 되는데. 에이, 너 어차피 안 갈 거잖아. 손님 오면 생선 좀 팔아주면 되잖아.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생선값도 모르고 내 가게 보기도 바빠. 대충 받아. 그럼 손님이 다시는 안 오지. 둘이 웃었습니다. 잠시 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우리 가게 냉장고 전기도 좀 봐줘. 혹시 차단기 내려가면 연락 좀 해주라. 영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생선가게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지키는 건 영자밖에 없잖아. 맞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웃었습니다. 우린 마음 놓고 놀다 오면 되겠다. 셋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영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시장 잘 보고 있을게. 생선가게 사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뚝배기 영자다. 영자는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선가게 사장이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시장 잘 보고 있을게. 영자는 잠시 가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보던 시장, 매일 같은 사람들, 매일 같은 풍경.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갈까? 고작 하루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그때 밖에서 생선가게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저녁에 신청 마감한데 영자가 가게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난 안 간다니까.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끝까지 고집이네. 영자는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끄러웠습니다.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빨리 와. 짐 다 실었어? 김밥은?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앞치마를 두르던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운동화에 모자를 쓰고 들뜬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국밥집 문을 열다가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야, 같이 가자. 영자가 웃었습니다. 고기나 많이 먹고 와. 버스에 오르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시장 잘 부탁한다. 걱정 말고 놀다 와. 선물 사올게. 빈손으로 와도 된다. 버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출발을 알리는 경적이 울렸습니다. 빵!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골목, 오늘은 문이 닫힌 가게가 더 많았습니다. 영자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고 국을 끓이고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생선가게에서 들리던 칼소리도 없고 반찬가게 아주머니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골목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다들 어디 갔어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러 갔어요. 사장님은 안 가셨어요? 가게 봐야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답네요. 국밥을 내주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영자는 무심코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생선가게 사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을 시간,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들어왔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참, 조용하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바닥에 국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걸레를 집으려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순간 슥 발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싱크대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만 스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주방 안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자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영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한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주방을 본 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영자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미끄러졌어요. 손님은 급히 달려와 영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영자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원부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 괜찮아져요. 그 말을 하고도 한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말없이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잠깐이라도 앉으세요. 영자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천천히 일어나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손님은 그런 영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국밥을 받아든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병원 한번. 영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장사부터 해야죠.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감싸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을 바라보니 여행을 떠난 시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영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드르륵 허리를 한번 펴려던 영자가 작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에휴,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허리를 몇 번이나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불은 꺼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여행을 다녀온 관광버스가 시장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왔다, 다 왔다. 시장 사람들이 웃으며 하나둘 내렸습니다. 손에는 봉지 하나씩,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제일 먼저 국밥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웃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놀다 왔나? 엄청 재밌었다. 내 생각도 많이 했지. 거짓말하지 마. 둘이 웃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 내 거. 영자가 받아보니 조그만 호두과자 한 상자였습니다. 이런 걸 뭐하러 사왔노? 먹어봐. 맛있더라. 영자가 상자를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먹을게. 생선가게 사장은 웃다가 갑자기 영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걷냐? 영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뭘? 멀쩡한데? 멀쩡하긴 허리 아픈 사람처럼 걷네. 영자는 얼른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제 살짝 미끄러졌어. 생선가게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다쳤냐? 별거 아니다. 하루 자고 나니까 괜찮다. 잠시 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어디 다쳤다며? 누가 그래? 생선가게에서 다 들었다. 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호들갑 좀 떨지 마. 넘어진 건 맞잖아. 살짝도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거다. 영자는 대답 대신 국을 퍼담았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장사 일찍 끝내고 병원 한번 가봐라. 영자는 웃었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쉬라 하겠지. 그럼 장사는 누가 해?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진짜 말 안 듣는다. 영자는 웃으며 뚝배기를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선가게 사장과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의 얼굴에는 같은 걱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그만해. 영자는 빈 그릇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거의 끝났다. 끝나긴. 허리도 아프다며? 이 정도는 괜찮다. 생선가게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평생 그 소리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가 사람 잡는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그릇을 깨끗이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골목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셔터를 내리고 잠긴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침대 끝을 붙잡고 일어난 영자는 허리를 편 채 한동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허리를 한 손으로 받친 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많이 느렸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영자가 애써 웃었습니다. 왜 또? 걸어오는 것부터 봤다. 허리 제대로 다쳤네. 영자는 국자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생선가게 사장이 국자를 먼저 집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장사 안 한다.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손님 오면 어떡해? 생선가게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보다 네가 먼저다. 잠시 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영자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디 전화하냐? 택시. 병원 가자.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영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자야, 평생 남 챙기며 살았잖아. 오늘 하루만 너부터 챙겨.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국밥솥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끓어오르는 국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먼저 포기한 적 없던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국밥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매일 듣던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 불을 끈 적은 없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하루 쉰다고. 아무 일 안 생긴다.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쉬는 게 제일 어렵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우리도 아프면 하루 이틀 버티다가 결국 더 크게 고생했어. 영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손님 한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되나요? 영자는 본능처럼 앞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얼른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것 봐. 이래도 괜찮냐? 손님도 상황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올게요. 손님은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국밥집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업 준비 중이라고 걸려있던 팻말을 뒤집었습니다. 금일 휴무.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누가 마음대로. 생선가게 사장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장이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자야, 걱정 말고 다녀와. 가게 도망 안 간다. 우리 내일도 국밥 먹으러 온다.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묶던 앞치마였습니다.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빈 테이블, 커다란 국밥솥,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되지. 생선가게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병원부터 다녀오자.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건너 병원 자동문이 보였습니다. 잠시 멈춰선 영자. 크게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데까지 영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님에게는 늘 따뜻한 국밥을 내주면서도 정작 자기 몸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아프면 조금만 참자. 힘들면 하루만 더 버티자. 새 장화도 병원도 언제나 자기 차례는 맨 뒤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고 손님을 위해 살았고 가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오래 웃을 수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영자처럼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자신의 몸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고 더 오래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세톡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